네, 안녕하세요. 오늘 썸네일에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파이코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이게 정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파이코인이 정말로 다른 데는 이거 흉내 못 해요. 보통 이제 기술 격차로 나가는데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기술 격차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이는 인간 중심 시스템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 격차는 누구나 쉽게 쫓아올 수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지금 파이가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1750만 명, 이게 몇 명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네트워크, 실제 인간으로 된 네트워크의 힘, 그리고 효과, 이거 다른 기업 쫓아오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암호화폐도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받지만 뭐 법적으로 지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각국 정부가 파이코인을 나중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들이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 생태계 내에서 모든 거를 조달하는 거죠. 사람, 기술, 돈. 이 네 가지는 제가 파이코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이 네 가지로 앞에서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올해 스페이스X 그 우주선 쏴 올리는 거 올해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상장 가치를 한 1,500조 원으로 보더라고요. 1,500조 원.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스페이스X를 기술 격차 때문에 네트워크의 힘 때문에 정부 지원 상황 때문에 원가 면에서 쫓아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아마존에 그 말씀도 드릴게요. 근데 파이도 일론 머스크처럼 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런데 참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문 기사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 파이코인이 테스트넷 25 활성화하는데 1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8시죠. 메인넷 업그레이드 투표한다. 이것도 1월 8일이죠. 1월 8일 테스트넷 25를 성공적으로 해서 러스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합했다. 뭔 소리요? 이러지 않아요. 1월 23일, 그러니까 22일 업그레이드 투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앱 뉴스피드 사실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세상에 똘똘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니까 러스트 기반 스마트 계약이 뭔가 봤더니 이제 뭐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서 뭐 러스트가 있고 솔리더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러스트라는 걸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지. 크립토 코어라는 분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대요. 러스트라는 게 이게 지금 러스트를 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비유하면 자동차에서 엔진을 바꿔주는 거죠. 엔진 보링 정도가 아니라 나이 든 분들은 엔진 보링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엔진 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미국 전투기 엔진과 미국 인공위성 엔진 갖고 하다가 러시아제로 하다가 이제 한국 거로 할게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러스트 기반 이러는 게 그런 거구나.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이제 지금 뭐가 자신 있다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투표한다는 건 뭔 소리야? 그래갖고 보니까 설명을 여기서 또 해놨어요. 커뮤니티 가버넌스 1월 23일 새벽 2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넷에서 엔진 검증하고 커뮤니티에서 장단점을 토론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끼리 투표로 하나 봐요. 투표로 이게 좋다, 채택하자 말자 이렇게 뭐 거버넌스를 하나 봐요. 여기 다 설명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앱 뉴스 피드는 또 뭐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걸 제가 봐도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 또 그냥 그러니까 이념 뉴스피드도 이제 뉴스피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다. 가짜 뉴스도 많고 뭐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지 않은 의미의 소통 방식도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 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갖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렸고 자세히 알고 싶으면 뭐 연세랑 상관없이 궁금하신 거 많으신 분들은 크립토코어라는 분이 해놨더라고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 이거를 썸네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파이코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네 가지 전략. 테슬라 주가 오르듯이 그렇게 장기 상승 곡선으로 갈 것. 이렇게. 장기 상승 곡선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보고서 제가 얘네들 일하는 거 정말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네. 이제 그래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그 네 가지 전략이 이제 그런 거죠. 나스닥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나스닥에 특별 상장됐죠.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이렇게 상장됐다가 지금 뭐 고점에 오른 거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많이 내린 적도 있었고, 그 누구더라? 저, 빌 게이츠 형님 같은 사람 막 쇼트 쳐버렸죠. 쇼트 쳐버렸죠. 망해라! 이 새끼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이거를 이거 왜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리냐면, 테슬라가 2010년도에 상장됐다고 해서 201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거든요.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3년도. 그런데 저도 이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다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 친구가 저기 페이팔 팔아갖고 처음에 테슬라부터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스페이스X 우주 발사 회사를 먼저 만들었다고 2002년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상장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페이팔 팔은 돈으로 러시아에 가서 인공위성, 왜 사람들이 달에 간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달에 안 가지? 그래서 러시아에 갔더니 뭐 새파랗게 젊은 놈이 돈 좀 벌었다고 인공위성 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대접을 안 해주더래요. 뭐 인공위성에 돈 있다고 되는 거냐 이런 식이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원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10분의 1이면 되겠다 싶어갖고 이거를 먼저 했더라고요. 근데 이 민간인이 우주 개발한다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캐시카우 돈 벌기 위해서 생각한 게 테슬라더라고요. 이 친구는 정말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나와갖고 지금 전체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지금 이거 그렇게 돼서 이 테슬라라는 플랫폼을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 거더라고요. 테슬라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냐면 이 친구가 다른 거는 상장도 안 하고 테슬라를 특별 상장 형식으로 해서 2010년도에 이렇게 상장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올랐다 내렸다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먼저 말씀. 2010년도에 테슬라 2024년도에 주주총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아니 일론 머스크 당신 말이야 젊은 친구가 말이지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거 테슬라 주가 신경 너무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나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이거 여기 저 파이에서 이 테스트넷 하면서 러스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합했다라는 게 비유하면 자동차 엔진 바꿔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우주 산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으로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인데 2024년 6월 달에 주주총회 했을 때 요 시점에서 얘기한 거더라고요. 요 시점에. 주주들은 좀 뭐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이때 이제 저기 빌 게이츠가 뭐 숏을 치고 공매도 하고 막 그러고 서로 싸울 때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가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쭉 올라간 거예요. 이거보다는 제가 좀 이거보다는 좀 줄인 시점에서 했지만 2003년도에 회사 만들어서 거진 7년간은 뭐 상장을 안 하고 있다가 상장되고 나서 또 몇 년간 저러고 있다가 축 올랐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올해 상장되는 저 스페이스 X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요번에 우리 왜 베네수엘라 거기서도 받고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받고 한국에도 이제 드디어 상륙했죠. 스타링크가 상륙했죠. 전 세계 한 900만 명 한다고 하죠. 900 스페이스X 사용하는 사람이 아직은 900만 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파이도 지금 뭐 1750만 명 이렇게 지금 KYC 됐는데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우주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일단 9천 개 정도를 쌌다고 하죠. 그런데 9천 개 정도를 쌌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 이 베프 조이너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자기도. 근데 회사는 이 사람이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우주회사는. 그래가지고서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택도 없잖아요. 이거 2000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었는지 창업자가 많네. 근데 이 친구가 2000년도에 아무튼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기업에 관심을 가졌나 봐요.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2002년도 이때 참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죠. 왜 따라잡을 수 없죠?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테슬라는 뭐 엄청나게 실패했잖아요. 엄청난 실패로 20년 동안 그 로켓 재사용 기술 쫙 올라갔다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 유튜브에서 그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잖아요. 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가 절감도 엄청나게 되고 경쟁사들은 아직 시도도 못하고 있고 한국도 거기에다 신세를 지고 발사 비용이 싸니까 한 번에 발사대 버렸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비행기 한 번 타고 버리는 거나 똑같다. 비행기 한 번 타고 버리는 거나 똑같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싼 거죠. 거기서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400번이나 발사를 했으니까 많이 하면 늘잖아요. 많이 하면. 의사도 수술 많이 하면 늘고. 애기 많이 낳는 나라에 훌륭한 산부인과가 있고 성형 수술 많이 하는 나라에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엄청난 기술 격차가 있는데 파이코인도 지금 이거 인간과 봇 뭐 이거 하면서 시스템 격차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중국 위성도 있고 한국 위성도 있고 일본 위성도 있고 유럽 위성도 있고 러시아 위성도 있고 다 있지만 싸게 올라가서 네트워크를 쫙 9천 개를 뿌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위성들이 레이저 총신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파이도 지금 1750만 명의 사람들을 진짜 사람들 이 네트워크의 힘 이거 엄청난 거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만들기 힘든 거죠.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네트워크는 누가 흉내 못 내죠. 그리고 세 번째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가령 미국 정부는 처음엔 나사도 비웃다가 스페이스X한테 야 우리 거 좀 쌓아올려줘 이러잖아요. 한국도 누리호인지 뭐 나로호인지 뭐 이러다가 여기다가 맡기잖아요. 발사 비용이 싸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카도 하게 되고 이게 이게 법률적인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자국 화폐보다 파이코인이 확실하다 하면 각국 뭐 괜히 저기 뭐죠 에,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각국 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실명입니다. 우리 암호화폐는 다 실명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파이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몹시 유사하다. 몹시 유사하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통신망 파괴해 보니까 미국 정부가 단말기 수천 대 줬잖아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운 거죠. 미국이. 그래갖고 올해 처음에는 스페이스X를 규제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규제를 안 하, 쟤네한테 하는 게 더 낫겠네. 훨씬 싸니까. 지원을 왕창 해주는 거죠.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파이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로켓 만드는 거 이제 거진 부품 같은 거 전부 자체 제작하잖아요. 엔진도 자체 제작하고 항법 시스템도 자체 제작하고 위성, 스타링크 전부 자체 제작하잖아요. 비용이 최소화되죠. 시간이 단축되죠. 비용이 최소화되고 시간이 그러니까 파이는 내부에서 개발자 만들고 내부에서 사용자 만들고 내부에서 이 생태계 내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비용 조달이 비용이 이게 지금은 아직 호가 안 나서 그렇지 뭐 우리 같은 좀 나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야 저기 고기반 물반이네 하면서 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시스템 기술 격차, 기술 격차나 속도 격차가 아니라 시스템 격차. 그 다음에 진실 네트워크의 힘,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황, 생태계 내에서 모든 걸 조달할 수 있는 것. 이거 어떤 암호화폐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가격 구조 처음에 못 오르다가 쫙 올라갔고 지금 뭐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파이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쭉 우상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저기 파이 유튜브에서 뭐 공식적으로 파이에서 올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트랜잭션을 하는데 뭐 시간을 줄이고 이 영상이 여태까지 파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영상 중에 제일 길더라고요. 거진 한 20분 가까이 돼요. 근데 뭐 결제하는데 좋다 이런 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중앙화가 너무 심하다. 지금 노드에 검증하는 노드는 3개밖에 안 된다. 네트워크 지금 운영 중에 28개밖에 안 된다. 파이 재단이 전체 토큰의 90%를 갖고 있다. 불투명하다. 별 참 강아지 멍멍 짖는 소리는 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이 엄청난 네 가지의 장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스페이스X가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뭐 하려고 그런지 몰랐으니까. 이게 2024년도부터 주총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달 전에 또 작년 또 주총에서도 조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 목표가 달랐구나. 목표가 달랐구나. 그러니까 파이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뭐 화폐혁명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씩 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엄청나다. 그래갖고 뭐 올해 일정에 뭐 테스트넷 25 운영, 뭐 메인넷 업그레이드 투표, 리눅스 기반 노드 출신, 뭐 프로토콜 23, 뭐 파이다오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미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는 다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건 다 하는 건데 큰 방향은 이렇게 네 개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원래 썸네일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네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 오르듯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폼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